저녁 해가 천천히 접히는 즈음 부엌에서 서늘한 공기가 감돕니다. 식탁이 접시를 들여다보던 누군가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립니다. 아, 이게 왜 이래? 손끝으로 무심히 잇몸을 더듬는 그 사람의 표정에는 평소보다 깊은 초조함이 스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딱딱한 반찬을 씹을 때 순간적으로 시큰한 통증이 오거나 어느 날 문득 앞니 한 개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낀 적은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입속 경고가 앞으로의 씹는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첫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영수 씨는 15년째 당뇨를 관리해 왔습니다. 약을 챙기고 병원에 가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 편이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양치할 때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일이 생겼고 점점 앞니 사이가 벌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미루다가 결국 치과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는 겨울 하늘이 잔잔히 펼쳐져 있었고 그는 손을 꼭 쥔 채 묵직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앞니가 자꾸 흔들립니다. 어제는 갈비를 씹다 보니 이가 딱 소리가 나면서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의사는 모니터에 엑스레이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영상 속 잇몸뼈는 마치 해가 진 밭처럼 패이고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잇몸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앞니 2개는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에는 묘한 공허가 떴습니다. 앞으로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쳤다고 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웃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밤에는 도무지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서운 건 잇몸뼈는 한번 심하게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녹아내린 잇몸뼈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식탁은 달라지고 웃음의 폭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미자 씨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온 분입니다. 하루의 소확행은 손수 담근 깍두기와 오징어 볶음 한 접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징어 한 점을 씹다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충격은 컸습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했지만 검진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뼈가 너무 얇아서 즉시 임플란트는 어렵습니다. 뼈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수술과 회복 비용까지 떠올리니 숨이 막혔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음식을 삼키는 즐거움이 줄어들자 자연히 부드러운 음식, 고열량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당을 더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잇몸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가 빠진 뒤의 식사는 이미 다른 차원의 음식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혈당의 파도가 더 거세집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정수 씨는 젊어서부터 자립형 여성이었습니다. 손주 돌봄까지 도맡아 하던 그녀는 요즘 입을 벌렸다 닫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콧등까지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치과 가면 뭐 하겠어요? 임플란트 권하겠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녀는 자신이 치과 공포보다는 비용과 귀찮음 때문에 병을 키운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 핏빛이 입 안가득 번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손주가 눈을 둥그렇게 뜨자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는 잇몸 혈관의 미세 손상과 잇몸 조직의 회복력 저하를 설명했습니다. 당뇨가 장기간 지속되면 잇몸의 모세혈관이 약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였다는 것을.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의 작은 혈관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윤선희 씨는 치과를 오랫동안 피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치료 경험 때문에 공포가 커져 평생 검진을 거르다 보니 증상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금니 하나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 자리가 비워지자 주변 치아가 기울고 틈새가 생겼습니다. 음식이 자꾸 끼고 입냄새가 심해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가족 행사에서 한동안 웃지 않게 된 자신을 본 아들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병원 한번 좀 가봐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간 윤씨. 진단은 만성 치주염 말기였습니다. 치료는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지금 매일 치실을 사용하며 미소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루면 내일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치아 문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삶을 바꿉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결코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혈당 환경이 구강의 세균 증식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혈액과 침의 당이 높아지면 구강 내 유해균의 먹이가 늘어나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둘째,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우리 몸의 초기 방어선인 백혈구의 이동성과 살균 능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상처라도 세균을 제때 제거하지 못해 염증이 지속됩니다. 셋째, 조직 재생력이 떨어집니다. 고혈당은 콜라겐 합성 능력을 저하시켜 잇몸 조직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잇몸을 지탱하는 치족골의 재형성을 방해합니다. 또한 모세혈관의 손상으로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상처 회복이 지연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잇몸염증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뼈와 인대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합니다. 더욱 문제는 잇몸염증이 심해지면 전신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이는 다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즉 잇몸병과 당뇨는 서로를 악화시키는 양방향 관계입니다. 잇몸은 우리 몸의 작은 창문 같은 곳이고 그 창문이 상하면 전신 건강에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지 딱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치과 검진하기. 잇몸병은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염증의 시작을 잡아야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위험도가 높으니 3, 4개월 간격도 고려하세요. 두 번째, 올바른 양치 습관 갖기.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가 잇몸선에 남아 염증을 야기합니다. 피가 난다고 피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계속 닦아야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의 습관화입니다. 칫솔로 닿지 않는 치아 사이 공간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치실치간 칫솔로 제거해야 플라그가 줄어들어 염증 위험을 낮춥니다. 네 번째, 혈당 관리하기. 앞서 설명한 대로 혈당 자체가 잇몸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잇몸 치료의 효과는 혈당 관리의 수준에 크게 좌우됩니다. 치료 전 담당 내과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섯 번째, 흡연과 가음 줄이기. 담배는 잇몸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회복을 방해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면역을 저하시켜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여섯 번째, 입마름 관리. 침은 자연적인 세균 억제제입니다. 구강 건조가 심하면 세균이 더 활발해집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검은 무설탕 껌으로 필요시 구강 보습제를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 증상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진료보기. 출혈과 구취, 치아 흔들림은 이미 진행성 문제의 신호입니다. 초기에 잡아야 발치나 대규모 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에 네 사람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증상 하나를 넘기면서 삶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마음껏 음식을 씹고 활짝 웃던 시간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신호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만약 잇몸에서 피가 나온다면 또는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바로 행동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당장 칫솔을 집어들고 치실을 꺼내 쓰십시오.
그리고 치과 예약을 잡으세요. 미루는 습관이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미룬 작은 불편이 내일 큰 상실로 돌아옵니다. 잇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